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투자하는 AI 산업의 핵심적인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표 산업의 수혜주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절호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기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올해 초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상승폭을 보면 60%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상승폭이 거의 50%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에 와서야, 연말이 돼서야 테슬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월가의 최선호주에 선정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월가의 최선호주로 선정이 되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에 임박을 했고요. 2021년도 11월 4일 기준이 409.97달러로 신고가입니다. 물론 2020년도에 액면 분할을 한번 했고 2022년도에도 액면 분할을 한번 하긴 했지만 거기에 근접한 400.99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는 409.73달러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경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평가고요. 월가는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전기차 판매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자율주행 리더십 유지가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테슬라가 사실 지금도 비아디에 비해서 판매량 자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부각돼 왔지만 전기차로의 전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자율주행이고 그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이 밀어줄 거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가치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모델인 Q가 2025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되고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 인수팀이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손볼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법을 제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남은 임기가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곧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의 교통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한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자율차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주별로 서로 다른 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장 차원의 프레임을 요구해 왔고요. 그 프레임 자체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당국은 제조업체가 허가받아서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 수를 약 2,500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 차량 수가 2,500대라는 것은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즉 적은 데이터 확보로 인해서 기술 개발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트럼프 인수팀은 이 2,500대를 만 대도 아니고 10만 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10만 대에 대한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이 풀리게 되면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자, 결과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비슷합니다. 글로벌 대표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테슬라만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는 것도 맞긴 하지만 사실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의 강점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운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새로운 자율주행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다른 기업들과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GM이나 이런 자율주행 같은 기술을 보면은 정해진 길 내에서 거기에 대한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코드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어때요? 인간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삭제하고 자율주행 전 과정을 AI에게 전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 해봤을 때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체가 기술력이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람들도 운전을 할 때 처음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버벅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6개월, 1년이 지남에 따라서 운전 실력이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공개한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3.2 업데이트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이정표로 평가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2025년도 상반기 저가형 전기차인 모델 Q 출시와 맞춰서 엄청나게 빠르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3 성능이 이전 버전인 12 버전보다 약 500% 더 나아졌다 라고 말하면서 대폭 업그레이드된 버전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후진 및 주차 기능 등의 개선, 목적 또는 그 주변 주차장을 검색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쉽게 말해서 출발도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목적지를 찍으면 바로 출발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유턴을 할 때 한 번에 못 돌게 되면은 사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을 해서 후진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의 이 기능 자체를 원활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 후진 기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기능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해서 딱 정확히 정해져 있는 규격에 주차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인데 실질적으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즉 운전이 끝나고 운행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 충전되는 그 주차장 위치에 정확하게 주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주차 기능이 이번에 탑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100% 확률로 완벽하게 아직 주차되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위치에 주차가 된다라는 점이 현재의 다른 자율주행 기술차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차량이 봉쇄된 도로를 스스로 피해가고 충돌 방지 예측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도적인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이 사업을 통한 확보한 데이터로 타 완성차 업체에 대비해서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까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자체가 앞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GM이 그동안 투자였던 크루즈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자본 배분 우선순위에 맞춰서 크루즈의 로보택시 개발 작업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요. 실제로 올해만 2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 투자 자체를 원래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규모 자체가 한밤에 사라진 겁니다. 그 이유로는 로보택시 추가 투자를 중단하는 대신에 자율주행 전략을 재정비해서 GM 승용차에 적용되는 고급형 운전 보조 시스템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이제는 자율주행 성능에 따라서 차량을 선택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승용차에 적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겁니다. 로보택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자율주행 탑재 차량 판매를 통해서 구독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에 집중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혹은 일시불로 결제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엄청납니다.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99달러에서 이제 199달러까지, 일시불 같은 경우에는 8,000달러입니다. 월 99달러 기준에서는 이게 일시불 금액과 똑같아지려고 하면은 6년 9개월, 약 81개월 정도를 사용하면은 일시불 구매 비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이게 말 그대로 99달러고 끝난 게 아니라 차량의 옵션이나 자동차 모델 Y냐, 모델 X냐, 모델 3냐, 거기에 따라서 이 구독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준에서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영업이익이 약 42%인데 이게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게는 64%까지, 평균은 50%대까지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지금 완벽하게 대다수가 완성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2030년도에는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업에서 약 80%에 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수년 내 약 5년에서 6년 내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영업이익 비중이 엄청나게 급증한다는 겁니다. 테슬라에 있는 완성차에 대한 이 영업이익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될수록 테슬라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높아질 텐데, 그 완성차가 많이 팔리는 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에 대한 판매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030년도까지 전체 영업이익에서 약 1에서 3%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저가형 전기차 출시까지 이어지며 자율주행에 대한 점유율, 즉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은 전기차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기술들,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판매하거나 혹은 구독에 대한 이용자를 늘리게 된다면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테슬라도 이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1순위로 보고 있고, 그룹을 통해서 AI에 대한 포털 서비스나 여러 가지에 대한 서비스를 2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까지 상용화가 가능해진 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2025년도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수혜 종목분들을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자동차 전장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전장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약 80% 이상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 얘네들이 테슬라에다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나 레이더가 아니라 카메라 방식의 자율주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등에 들어가는 테슬라양 카메라 모듈 제조 회사에다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성능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슬라에 대한 실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해당 기업 선점하셔서 투자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